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분경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분경매. 요즘 지분경매 분묘기지권과 함께 핫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지분경매 허가시를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토지투자연구반에서 또 지분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추천으로 저는 물건으로 추천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실전반에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분경매 허가실, 공무자 우선 매입 청구가 뭐고 지분경매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먼저 보면 이게 이 책 있죠? 이렇게 토지투자연구반 정규과정 교재 이 책에 있습니다. 두 권 교재를 진행하거든요. 그때 이 책에 있죠. 이 책. 요 토지투자 따라하기. 여기에 지분경매 허가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있고. 그럼 먼저 지분경매 장점. 많은 분들이 이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분경매가 매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경매 갈수록 좋은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참 경매라는 것이 매력이 있었어요. 바로바로 현금화가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고시군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반 경매보다 특수물건 경매들이 많이 인기가 많죠. 왜? 특수물건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점차적으로 규모가 되고 있어요. 이제 단독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 보면 금액이 억대는 기본이죠. 기본이다 보니까 혼자서 움직이기에는 좀 규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투자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소액으로 가능한 것은 또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분묘기득권이라든지 지분경매 등이 새로운 통사로 주목받고 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장점은 일단 매수자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지분. 그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지분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4분의 1 있다. 요게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요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얘기하니까 자영제라고 할까요? 자영제 입장에 봤을 때는 요 하나를 셋이 형제니까 매수해야겠죠? 그렇죠? 매수해야 재산의 손실 있고 부모님한테 상속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어떤 그대로 갖고 상속이니까 같이 함께 뭐 헤쳐나가자 어려움을 그런 경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경매가 나오면 나머지 세 분이 사주겠지 하는 것이 지분경매의 특징입니다. 한 예로 어떤 부동산을 9분의 2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낙찰받아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9분의 7 지분권자들 공동소유가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하죠. 알죠? 공동소유가 되는 나머지 9분의 7 지분권자에게 9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알리면 매매 사준다는 거죠. 매매한다는 거죠. 청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에 낙찰을 받고 고가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경매에 나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처음엔 당연히 모를 겁니다. 물론 알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왜? 말 그대로 창피하니까. 그렇죠? 안 알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 경매가 되고 어떤 이제 경매에 진행된다는 것이 이제 알림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그런 식으로. 이게 기본으로 하는 거죠. 먼저 지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분은 공동소유죠. 공유는 합의죠. 합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오늘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민법상 법률에서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 때는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경매에서 주목하는 지분 경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박씨라는 아버지, 이씨라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3명이 살고 있는데 역시가 박씨가 돌아가시면 이 주택이 이제 소유 아파트가 이거 사인에게 상속되겠죠? 이거 아버지 소유죠. 이거 어머니 소유 아파트. 사인에게 이제 상속된 어머니 포함 자녀들에게 상속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청구죠. 법정 상속분을 보면은
동순위의 상속의 수요일 때는 상속분은 균분 똑같이 나눕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부적과 공동상속할 때는 5할을 가산하고 50%더 준다는 얘기죠. 배우자는.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5할 가산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 가산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이 말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 즉 절반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녀가 1의 비율에 있다면 1.5의 비율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위에서 이씨 어머니와 3자녀의 비율은 1.5대 5할을 더 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총 몇 주입니까? 요게 그러면 1.5 해주니까 이게 4.5입니다. 4.5 맞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분 이씨라는 분이 1.5 나머지 자녀는 4.1이죠. 이게 계산이 힘드니까 요거를 정수화 시키면은 2배 하면 되겠죠. 2배. 이거 9죠. 그러니까 자녀는 이거 2배니까 9분의 2. 어머니는 2배니까 9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9분의 3이고 자녀는 9분의 2씩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 지분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유 지분입니다. 이렇게 봤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절차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3명의 자녀 중 1명의 지분이 경매에 진행되는 것을 지분 경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등기부를 보면은 갑구에는 지분 경매, 당하는 자, 가압류나 압류는 물건은 근저당권 설치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매까지 나온 거 보면 정말 가지가 어렵거나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뭐 형편이 좋으면 형제 중에 한 분이 살 수 있겠죠.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서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너 괘씸죄 뭐 이런 식으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는 나머지 가족에게 공유니까 이거 대부분 공유 상속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유가 대해서 하나가 나와 있어. 이 사람이 이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유자 우선 배청권이에요. 먼저 낙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청으로 보겠습니다.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매각 기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 최고가 매수 결정된 까지죠.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그렇죠? 입찰 보증금.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 낙찰자 있을 아닙니까?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다. 그죠? 최고가 매수인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면 결정됐죠. 낙찰 받았어. 그래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답니다. 강행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 공유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마실 때는 특별한 거 없으면은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채무자 지분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 3명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유자가 이런 규정에다 이 사람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한 거면 최저가 매수인은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차순위. 그러니까 이 사람 포기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순위가 되니까 낙찰자가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낙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 절차를 보면은 집행관이 매각 기일을 종결 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매각 기일 종결한다는 거 뭐죠? 최고가 매수인을 발표하는 이제 사건 그 경매 번호, 사건 번호를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를 공개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는 다른 매수 신고가 없을 때는 최대 매각 가격을 최고가 매수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순위로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낙찰번호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찾아가는 거죠. 보증금을.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이제 사례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파트가 시가 3억 원입니다. 상속으로 4사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 3의 지분, 9분의 2 지분이 경매를 나왔어요. 지분 감정가가 4천만 원. 두 번 유찰돼서 2,580만 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물건에 3,600만 원을 홍길동 했고, 아름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에 응찰했다면 당일 개찰해서 집행관은 홍길동이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는 말을 하겠죠. 근데 그 직전에 공유자가 나타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홍길동은 낙찰의 기쁨은 없어지고 차순위 신고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인 겁니다.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인 거죠. 즉 낙찰을 되어도 공유자가 나타나서 낙찰을 되어도 공유자가 나타나서 제가 살게요, 제가 할게요 하면은 넘겨준다는 거죠.
낙찰의 기쁨은 잠시한 거죠. 그리고 홍길동이 차순위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낙찰받은 공유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꽤 한 달, 두 달 걸리죠.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되게 주의해야죠.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홍길동의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 포기하고 다른 물건 찾는 것이 더 맞는 거죠. 너무너무 아까우면 혹시 모르겠지만 더 찾는 저 이렇게 안 찾는 분 거의 실수는 몰라서 못 찾는 경우 있어도 아시는 다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유자가 짠하고 나타날까요? 통상적으로 안 나타나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입니다. 사순위. 근데 그래서 사순위 신고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고요. 돈 찾아오는 게 낫죠. 하지만 안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30% 제가 이제 이거 뭐 경험치를 받을 때 과학적은 아닙니다. 통계적인 경험치를 받을 때 10명 중 3명은 포기합니다. 어떤 경우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구나, 집안이. 아니면 모르거나, 아니면 사이가 안 좋거나, 이유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각도 없죠. 만약에 공유자 매수 청구면 생각도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협상 시작하는 거죠. 매각 당일 공무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 낙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7일 경과하고 또 경과하면 최종 지위가 돼서 잔금 납부 기한이 결정되어서 통지가 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우리는 왜 지분을 낙찰받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골치 아픈 지분을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즉 빠른 시일 안으로 매각이 최선이고 차선이고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또 이게 비용이 발생하잖아. 취득세. 또 대출을 대출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양도세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나오고 계속 늘어나죠. 비용이. 결국 다른 지분권자들은 홍길동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또 이렇게 다 지분하면 또 재세금까지 줘야 되죠. 매입하는 꼴 되니까. 그 처음에 협상 잘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될 거를 사실 이 비용도 대신 이제 지불했으니까 줘야죠. 그러니까 매입가격이 높은 거죠. 물론 홍길동이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자되니까 더더욱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협상은 가면 갈수록 뭐 그 낙찰자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분권자, 공유자, 가족들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매수할 금액의 비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심리전을 하는 거죠. 심리전. 그렇죠? 여기서 딱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분 공유자는 하루라도 빨리 인수하는 것이 맞아요. 돈이 이제 왼수죠. 근데 홍길동이 잔금을 납부하자면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전문가 받더라도 합의를 이제 하라. 돈을 만들어라. 이 말이 밖에 안 나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없을 겁니다. 그럼 낙찰자는 홍길동은 잔금을 납부하자는 조건으로 자신의 입찰 보증금과 약간의 수익률, 또 입찰 보증금이 있고 거기 얼마 플러스 한다면 거마비라고 하죠. 인건비라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거죠. 이게 무리하게 되면 협상이 결렬되고, 그렇죠? 그러려는 일정 잡히면 공무자 우선 매수 신고로 소유권 취득하면 되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착착 이해되시죠? 여기서 낙찰자 홍길동에게 보장한 입찰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갚을 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낙찰자 입장이나 공유자 입장에서는 윤회할 수는 뭐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뭐 1,000만 원인데 뭐 5천만 원 낙찰 받았죠. 갑자기 1억을 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결렬이 돼요. 너무 욕심이 앞선 거니까. 괘씸하죠. 지분권자 입장에 봤을 때도 너무한 거죠. 그렇겠죠? 물론 공유자 입장에서는 매각 기일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다면 최선의 방법이지만요. 공유자 우선 매수 이해되셨죠?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권리. 하지만 결국 돈이 왼수입니다. 지분 공유자야 돈만 있으면 매각 기회도 기회고 잔금 납부 이전도 기회고 협상 여러 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낙찰자는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게 되죠. 이건 복잡해진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협상은 물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 부대비용, 시간 틀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협상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낙찰자는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합니다. 이게 전체를 다 넣는 거죠. 전체, 이거 공유물, 이거 전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땅이 있으면은 내 땅이 4분의 1이라도 요거, 이걸 잘라다오. 분할 소송이에요. 근데 분할 어딜 자를지 모르니까 그런 경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체를 넣어서
전체 경매에 넣는 거죠. 전체를 넣어서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1억을 낙찰을 받으면 4분의 1만큼은 서로가 나눠가져라. 그렇게 하죠. 이게 공유분할 소송의 기본입니다. 됐죠? 요 내용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뭐 토지주자 언어니까 가볍게 넘어가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때부터 별개의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데 낙찰자 위로 준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낙찰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세입자를 받아들고 된다면 낙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받지 않으면은 부당 이득금 청구가 또 가능해요. 복잡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다른 지분권자가 있어 처분도 어렵고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을 처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을 보면은 위에 말처럼 아주 좋은 단기 투자처인 걸 갖다 왜 꺼낼까요? 일단 경매에 투자하면 내버릴 리가 되어 있는데 수익률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돈 벌자는 거죠. 근데 지분 경매는 투자금이 적지만 대출이 잘 안 돼요. 대출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순수한 자극의 자본을 움직여 하는 거죠. 대출이 없으니까 금융이자가 없으니까 중장기적 갈 수밖에 없으면 뭐 주면 단점은 단점이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협상이 안 되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막장가중이라면 협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좀 묶이는 겁니다. 이게 지분 경매는 참 이 관계를 스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정 생활을 꽤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탐정. 그래서 들어가려면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돈이 없거나 사이가 원만한 관계라면 아주 좋은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지분 경매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요게 쉽지 않더라고요. 작은 거를 굴리는데 뭐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작은 돈이 적으니까 작은 걸 굴리지만 결국은 묵힐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유자 수가 많으면 협상 기간이 길 수가 있어요. 공유자 수가 한둘 짧은 게 좋죠. 뭐 3, 4명, 2, 3명 좋습니다. 또 지분권자가 연주에 드신 분이시면은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까지 연결되니까 그때는 또 어마어마하죠. 그럼 총괄 협상,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엄청 진행해야 됩니다. 있겠죠? 최근 이렇게 지분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와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분 경매, 새로운 틈새 투자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있지만 참가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있고요. 저 역시 아주 호된 경험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 머리 깎기 위해서 동부서적 알아보니까 이렇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만만치 않다는 거죠. 분명히 틈새는 맞지만 자기자본과 시간의 여유가 없고 고도의 시간을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고도의 심리전도 있고요. 자, 말 그대로 포커페이스. 그 다음에 이 심리전에서 강하고 밀당이죠. 밀고 땡기기. 이런 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어렵더랍니다.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고도의 심리전. 그 심리학을 오히려 공부해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분 경매에서 성공한 사례도 꽤 있지만 실패 사례도 주변에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자본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나기 위해서 미팅을 몇 번 할 거 아닙니까? 협상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쫓기면 어떤 투자든 실패한다는 것은 진리죠, 이게. 그 시간 쫓기는 사람이 결국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있어도 있겠죠?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 투자 따라하기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프 과정에서는 이 이외에도 아주 그것도 비하인드죠. 아주 좋은 내용도 진짜 실전 투자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이 꽤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 같습니까? 지분 경매 허가실과 공유자 우선 배수권입니다. 교재 판매 위주 이식입니다. 이게 디테일한 면이 있거든요. 교재용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분 경매와 허가실하고 뭡니까? 허가실하고 같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히 허가실을 알고서 접근해서 좋은 투자자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